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시의회 김용원입니다.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분당갑 지역 경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후보가 되신 우리 김창호 후보님께서 우리 분당갑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호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 딴에는 가능하면 모든 것이 좀 정리돼서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와서 인사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경선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다가 자칫 또 여러분들의 실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생길지 몰라서 경선을 마치고 제가 공식적인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발표자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자리를 오늘 정책 발표회로 잡았습니다. 제가 성남의 활동을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넘어가면서 처음에 비해서는 현안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이래저래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름대로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성남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가 여러분들 생각에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여기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우리 성남 발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아주 기쁜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PT자를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PT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이 PT 자료를 드려서 좀 그 보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드렸으면 아무래도 질문이 좀 더 준비된 질문도 주실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미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뭐 성남의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금방 좋은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 요 마지막이 어제 저녁 늦게 하면서 이게 5자를 써야 되는데 역시 4자에 머물러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체 이제 왜 정책 발표회, 왜 정책이 중요한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 주거 및 교통, 그리고 문화,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우리 이 분당, 크게는 성남의 이 컨셉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 것이냐. 물론 이것은 제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과 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 도의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모아서 공동의 비전으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정책 발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기사들, 우리 그 기자님들이 쓰신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분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도시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고 시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남 본시까지는 한 30년 이상 한 20몇 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 시점에 도시가 개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도시의 형태가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문제는 특히 성남도 그러하지만 이 분당구 자체도 지금 이미 정체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아파트 형식의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20년 지나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뭐 살기에 뭐 불편한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미래의 비전 있는 도시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기자님들도 아마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씩 좀 띄워보시죠. 제가 넘길까요? 제가 넘겨볼까요? 예, 이 기사입니다. 뉴스빔에서 쓴 기사입니다만 지금 일기 신도시 대형 아파트와 이 대형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의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 수도권 내에서 이 가격이 오를 만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이라는 도시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로 각광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한 반 정도로 꺾여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면 이제는 노후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분당,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분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 부동산 이외에 상권이 살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고 아파트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건물만 있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정말 새로운 어떤 비전 있는 도시라고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노후화되고 리모델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수직 증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 살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기존의 아파트 형식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기업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공기업이 상당한 정도의 세수 수익을 비롯해서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기업 직원들이 분당에 살고 있고 그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또 세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 366억이다. 이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 예산이 많을 때는 2조 5천억, 적을 때는 1조 한 7, 8천억까지 된다고 하면 그 중에 366억이라고 한다면 이건 적지 않은 세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이 빠져나갔을 때 사실은 우리 성남시 전체의 재정에도 상당한 주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임직원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일정 부분 동궁화 현상이 불가피한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 성남, 크게 보면 성남, 작게 보면 분당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를 리모델링 할 것이냐 하는 우리 비전을 좀 공유를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판교입니다. 이 판교와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당이 애초에 그랬듯이 더 멀리는 성남 본시가지가 애초에 그랬듯이 사실은 판교에는 이 기반 시설이 전혀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철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순회동이나 서현동이나 이쪽으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아침에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제대로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학교 시설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재편성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분당 20년의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당 자체만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성남 전체의 전략과 맞물려서 우리 본시가지의 어떤 발전 전략과 맞물려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남 본시가지의 재건축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지금 재건축 문제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상의,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끌어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가 매우 그리고 상당한 정도가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그 가능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고 세수 수익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별로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남시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재정 적자가 나는 도시들이 적지 않게 생기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부도가 나는 도시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한국이 향후에 이 경기 침체가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이 경기 침체가 10년을 가게 되면 결국은 세수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영역의 투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신도시를 만드는 형식이나 재개발하는 형식은 이제는 어렵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성남과 분당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추진 배경은 앞에서 이미 그 기사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20년이 되는 분당의 어떤 새로운 활력 그리고 이 판교 테크노밸리와 공기업 테크노밸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기업이 이전되고 있고 역세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크게는 성남이고 적게는 이 분당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기획하고 준비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이 추진 배경 속에 1차적으로 이 추진 배경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법 제정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급조했다고 하는 말은 좀 적절치 못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문제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신도시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전체적으로 재기획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맞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특별법 문제가 이제 그런 그 관점에 맞춰져서 특별법 제정 문제들이 곳곳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그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이라든지 지금 수도권에 형성된 수많은 이 신도시들이 이 유사한 문제들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분당에서 가장 많이 추구해왔던 어떤 교육도시 또 우리가 시대적 가치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복지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망 속에 가능하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한 이 교통망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미완인 상태에서 과제로 남아있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담아서 정책 공약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민주당 중앙에서 제시한 정책 비전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일단 당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읽는 것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와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건식의 경제개발 정책의 어떤 그런 경제개발 정책이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방식, 그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다름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상의 생활상과 밀접한 어떤 그 사업 영역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 이것을 제한하는 것도 이 경제 민주화고 또 대기업과
또 소수의 부자들이 과잉 재산을, 과잉 소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다 좀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도 경제 민주화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 문제는 뭐 한나라당 하고 지금 최전선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의제고요. 그 다음 평화와 공영은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의제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민주화나 고용과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도 또 새로운 민주 세력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이제 균형 발전입니다. 이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켜서 최근에 분권형 성장 전략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을 때 과연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겠느냐. 가능하면 분권하자. 이런 전략을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회가 가능하면 친환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동체에 기반한 어떤 사회 발전 이런 것을 포함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제입니다. MB를 심판해서 역주행을 막고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이 이루어냈던 그 성과들을 다시 복원시키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에 관해서는 이미 중앙당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당의 기본적인 앞으로의 비전을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등 도시 또는 명품 도시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명품 가방을 얘기하면 가격은 비싸지만 문제는 그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들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우리는 비유해서 뭐 위에 뭐를 입혀놓았다는데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드웨어에 그 초점을 맞춰졌는데 과연 우리가 성남, 작게는 분당의 발전 전략을 명품에 맞춰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희망상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하기를 명품보다는 매력도시, 매력이 있는 도시, 정말 사는데 충족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긴 정말 살만한 도시야 라고 하는 매력 있는 도시로 제 슬로건을 바꿔봤습니다. 이 매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교육과 지식에 있어서 첨단성을 구현해야 된다. 여기에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게 되고 교육 수준도 우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공기업이 이전에 빠져나가는 공간에 과연 이걸 일반 회사에도 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연구나 교육기관을 유치를 해서 이 지식과 이 교육에 있어서 최첨단의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하지만 요새 이제 분당은 서서히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공동체도 형성이 되어 있고, 기부하는 공동체도 형성이 되어 있고, 종교 공동체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물질적 풍요도 있지만 서로 의지해서 더불어 사는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육과 지식에 있어서의 첨단 도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공동체. 최소한 요 두 가지 정도는 충족되어야 우리가 과연 살기 좋은 매력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만은 이제 새로 판교에 이런 좋은 기업들과 IT 벤처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 충분한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세 분야의 정책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교 테크노밸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는 지금 아직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 그 정치적 역량과 역량을 동원해서 많은 이 기업체들이, 지식산업들이,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동인구 한 16만 정도, 지금은 이제 판교는 제가 사는 그 거주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8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고, 유동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판교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주거와 보유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야탑에 있는 이 테크노밸리와 성남에 있는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새로운 비전 전략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연기 나는 공장이 아니라 정말 최첨단 지식과 교육에 기반한 어떤 이런 어떤 산업단지 이런 단지를 구성을 해서 전체의 어떤 산업의 품격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지금 판교에 게임 회사들이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제 몇 개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게임 문화를 어떻게 보면 좀 e스포츠와 연계해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러분 이 해운대에서 이 게임 대회에 하면 몇만 명씩 모이는 거 아시죠, 그죠? 예를 들자면 성남운동장에서 게임 대회를 한번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건 몇만 명의 사람들과 판교를 연계시키면 저는 상당한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옛날에 이제 그 기관장으로 있을 때 사실은 부산의 해운대의 그 e스포츠 이 게임 게임 문화 행사를 정부에서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벤처나 IT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획을 하고 진행은 이 게임 회사 연합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여기 탄천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요 성남 운동장에서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 판교와 이 우리 테크노밸리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 제정의 문제가 지금 우리 분당뿐만 아니라 신도시 전체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얼마만큼 구현해낼 수 있을지는 제 정치적 역량과 주변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일부분 투자와 더불어서 단순히 성남 또는 작게는 분당이 우리가 지금처럼 예산 끌어와서 그 건물 짓고 또 도로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컨셉에 맞는 새로운 어떤 도시, 매력 도시의 전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적 지원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대형 세대 분할이나 일반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건폐율 문제가 몇몇 가지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걸 또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률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부분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교의 대표자분들, 입주자 대표자분들과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으로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에게는 필수적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제가 국회의원 기간 동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다음 선거에서 이분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민간 공공임대주택 중에 10년 짜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짜리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가 산정이 문제인데 기존의 5년짜리는 건설할 당시에
가격과 나중에 가격을 합산해서 적절한 중간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0년짜리는 나중에 시세가를 반영을 해서 바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서민층을 위해서 제공한 임대주택의 본래의 취지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분양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양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실제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판교에 30평대짜리의 아파트가 벌써 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당 지역의 다른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와서 이 정말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이것이 분양되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그걸 분양을 받아야 되는 그걸 분양받지 못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교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4년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가든가 아니면 돈을 내든가 하는 상황이 되게 돼 있죠. 그럼 판교에 지금 수만 가구의 사람들이 8억을 내지 못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거의 폭동의 수준의 저항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 책임 해결을 해야 될 우리 이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그 책무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은 이유가 바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제 실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결국은 임대업자들만 배불려주는 이런 결과가 돼서는 이것은 원래의 취지를 배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취지를 살려서 산정 기준을 이 5년에 준해서 산정 기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개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 들어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법을 개정했을 때 과연 소급 입법이 가능하느냐, 그죠? 이거는 이미 공지돼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소급 입법이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만약 이게 소급 입법이 가능해서 법 개정이 됐을 경우에 이 임대주택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전부 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해도 있고 수도권에 한 10만 가구 이상이 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계속됩니다. 이 판교 지역 문제는 이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공공시설의 문제는 제가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협조해서 1차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당 수서도로의 지휘화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57번 도로의 방음 터널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57번 도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이 고층일 경우에는 이 데시벨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양을 넘어가거나 할 때 그 도로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다닐 때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 옆에 아파트가 멋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소음을 들어보니까 이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됐습니다. 분당 수서도로 지형화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문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걸 지형화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약속을 사실은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남시의 재정의 문제라든가 판교의 개발의 지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정이 이것을 해결할 만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명확한 해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지금 국도로 국유도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국가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만약 국가의 예산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어떤 명분과 어떤 논리가 필요할 건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하여튼 조속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입장에서 이거 지원하겠습니다 하면은 참 편하고 좋겠습니다만은 당선되고 나면 바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현재로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되 그 방안을 찾아보겠다. 몇 가지 저는 아이디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드리지 못한 점 좀 용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입니다. 여러분 저 서판교 쪽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동판교 쪽은 그나마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판교역이 들어섬으로써 사실은 시간의 시차가 있을 따름이지 아마 조만간에 도시에 그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그 판교 전철역에 아침 6시부터 이제 명함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봤습니다만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고 나갔어요. 6시에 돌려보고 사람이 많지 않으면 가까운 야탐역으로 와서 다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기서 명함을 돌려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철역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서판교역입니다.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임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로가 그냥 이렇게 썰렁한 정말 상가도 발전하지 않은 그런 도로가 되어 있죠. 정확한 그 세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분당에 들어오실 때 그 분양금 중에 서판교역에 관한 분담도 아마 그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분담금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판교역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상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용도를 그러니까 그 교통을 매우 제한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월곶에서 판교 간 복선 전철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한 2조 몇천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 감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될수록 계속 누진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전체 사업비는 적게는 한 5억, 많이 들면 한 10억 정도가 아니죠. 5조, 많이 들면 한 1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홍보처장을 할 때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1km 도로를 만들거나 지하철을 만드는데 기본 단위가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m 나가는데 1억씩 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거리가 보니까 한 39km,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0km에 키로당 1,000억씩만 해도 4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1,000억 이상 더 들고요. 사업비가 처음에는 예상 잡아놨던 것을 이제 이 사업자들이 가능하면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놓죠. 그러나 나중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4대강이 늘어나듯이. 그럼 자, 5조서부터 10조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200조 아닙니까? 그죠? 그럼 5조 내지 10조를 여기에서 객출을 해서 물론 뭐 몇 년간 한다고 치더라도 그걸 끄집어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치적 결정이 수반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GT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행돼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은데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저게 지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앞으로 5년 내에 이 지하철이 만들어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만들면 10년 후에 만들어지면 여러분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떠나야 될 시점에 그거 만들어져서는 실제로 여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서판교육의 운명을
너무 큰 사업과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일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이를 추진해 본 결과 저렇게 끌고 들어가면 크게 쉬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서판교역을 건설하느냐 마느냐가 어떻게 보면 큰 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대안으로 이것이 물론 되면 좋지만 대안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8호선을 모란역에서 성남시청을 거쳐서 판교역을 거쳐서 서판교로 이어지는 확장된 노선을 좀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성남시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시청이 비록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시청을 달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옮긴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청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를 갖고 오지 않더라도 전철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 시청을 지으면서 많은 돈을 들였던 것을 충분히 보상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왜냐하면 8호선은 수도권 전철역을 확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이니까 이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모란에서 성남시청을 거쳐서 판교를 거쳐서 서판교로 가게 되면, 물론 나중에 이 여주와 판교를 이어지는 이 선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거리를 따져보니까 이거는 1조 다니면, 1조 이하에 다니면 몇 킬로가 안 되더라고요. 한 4, 5킬로밖에 안 되니까 이 작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보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게 월곡과 판교 이거 다 제가 책임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것만 책임지면 성남시청도 좀 끌어들이고 비용 부분은 성남시에서도 좀 비용도 되고 또 뭐 이렇게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끌어들이면 그것이 훨씬 수월하고 비용도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자료를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GTX 분당 역사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 기차가 지나가는 노선과 우리가 필요하는 정차역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진 이렇게 찍어놨죠. 운중동, 백현동 여기는 이제 카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취재 때문에 가보셨을 겁니다. 가서 보시면 사실은 영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의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자동 카페 골목은 그 정자동에 살고 있는 정자동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하는 배후의 인구사회학적 배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카페를 통해서 카페를 향유하는 문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거주하는 분들의 하나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현동이나 운중동은 사실은 그런 배후의 인구학적 배후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배후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전부 다 차로 이동해서 여기에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자동과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걸어가면은 바로 그 카페 거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이 시드니의 커피 축제입니다만은 여기는 정말 커피가 문화적으로 오랜 전통 속에 몸에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의 종목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입맛에 대한 분별력도 있는 그 문화적으로 습득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와 같은 경우는 이 카페와 이 카페와 이 카페의 커피 맛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A 카페가 제일 맛이 있기 때문에 나는 A 카페만 갈 거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몸속에 깊이 비어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상권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걸 지어놓고 그냥 당신들 알아서
당신들이 영업행위로 선택을 한 거니까 손해도 알아서 저거 해라. 물론 원칙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과 그 다음에 정치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문학과 외교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기관을 만들어 놓은 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뭐 이성의 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전임시장이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떤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시설.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길 건너편은 아파트고 저쪽은 산이고 옆에는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 채정비되지 않은 단독주택입니다. 이 아이콘을 어떻게 주변의 이 상권과 하나의 그 컴플렉스로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옆에 가면 그냥 뭐 국밥 하나 먹고 연극 보러 쫓아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이건 뭐 제가 즉흥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그냥 흐름한 단독주택들이지만 여기에 연극 아주 작은 실험적인 연극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오면 정말 이 두 명이서 모노 연극을 하는 아주 재밌는 연극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큰 공연은 여기서 가서 본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만 뭔가 이 아이콘을 둘러싼 그 배후의 어떤 그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이거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탄천은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탄천은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물론 수질 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실제로 분당 지역과 이어지면 저 성남 지역의 많은 분들이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직 제가 확정적으로 정책으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애견 운동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애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강아지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저 하는 분들이 많죠. 강아지 데리고 와서 산책도 하고 실제로 중앙공원에 가면 거의 이 낮에 나오신 그 어르신들이 강아지 끌고 나오신 분들이 한 반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인분 치우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있는데 제가 캐나다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한 2,000m 되는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는 사람도 제대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일정한 공간을 철책으로 막아서 강아지들은 거기에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강아지 주인들은 강아지 끌고 들어가서 끈 풀고 막 수영하러 이거 던져가지고 그 물속에 와서 건져내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도시에 가면 일정한 공간에 철책을 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강아지를 거기서 놀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 저 외국 영화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작은 강아지 키우지 않습니까? 미국은 강아지가 이 황소만 해요. 이게 차창 밖으로 머리를 쫙 내밀고 바람 맞아가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강아지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항상 줄을 메고 다녀야 되니까 강아지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철책을 쳐놓고 거기에 강아지들이 뛰놀게 하는데 혹시 뭐 그런 것들도 여기에 배치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매력도시, 매력 있는 분당.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의 교육과 지식 기반의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이 공동체에 기반한 이런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매력 있는 도시의 개념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교육 및 첨단의 교육과 지식에 기반한 도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기반한 도시. 이런 두 가지 기본축으로 해서 저는 매력 있는 도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기반 도시, 그 다음 지식 기반 도시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친화적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따뜻한 공동체의 하나의 수단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에, 이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성남 우리 시 주변에 그리고 분당 주변에 이 짜투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저희 가서 농사짓고 스스로 이 채소를 갖고 먹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요 동호인 모임들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땅이 넓다 보니까 유통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채소가 예를 들어서 저기 중부에서 채소를 갖고서 동부로 이렇게 오게 되면 채소가 병이 들고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도시농업을 권유를 합니다. 지붕에서도 가꾸고 앞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이러면 다 지원금을 줘요. 지원금을 주고 실제로 교통비와 유통비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그것은 충분히 빠진다고 주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도시농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짜투리 땅을 잘 활용을 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서 오히려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공공영역에 이 무상 급식을 우리가 뭐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 분당 크게는 성남에 제시하고 싶은 도시의 비전은 매력 있는 도시다. 매력 도시다.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교육과 지식에 있어서 첨단에 기반한 도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 어떤 공동체에 기반한 도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뭐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